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창업 아이디어 발상 및 실습의 강의를 맡은 지상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16주 동안 창업 아이디어의 발상과 실습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한 이후에 이게 어떻게 사업화될까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목표가 뭐였냐면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직장에 취업을 했었고요. 그 직장에 취업한 기간이 약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뭐 세무, 회계, 기술, 정보, 마케팅 여러 가지를 경험한 다음에 싸이월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는 창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싸이월드를 한 이후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또 다른 창업을 했지만 결국은 직장 생활의 경험이 굉장히 큰 창업에 도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창업 기간이 약 14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 창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그 창업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업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 끄집어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화시킬까, 이런 실습 과정을 이번 학기에 저랑 같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발상 및 실습은 이런 실제로 창업하지는 않습니다만 창업에 필요한 전 단계까지 내가 사업 계획서를 쓰고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과목은 뭐 특별하게 교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팀 플레이를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고, 팀 플레이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본인 또 스스로도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한 이후에 내 아이디어가 과연 어느 정도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각 학우들끼리 있어서 상호 평가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배우게 되는데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원래 미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스타트업이란 실제로 사업자를 내기 전에 이미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학생 1인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한 다음에 이걸 창업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초기 단계의 조직을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많이 쓰는 용어지만 원래 미국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한국에서도 이걸 도입해 가지고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됐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또는 대기업이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아주 보편적인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첫째 주에 강의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 하게 되면 요새는 혼자 창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카카오도 그러고 네이버도 그러고 주로 팀 창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인문계고 또 한 사람이 이공계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콜라보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 그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플레이를 반드시 해야 되고 팀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주 차이는 팀 빌딩을 어떻게 할까, 또는 팀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주 차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내가 누워서 생각만 한다고 창업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내가 어떤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도식화 시키거나 아이디어를 써보거나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그래서 팀별로 조직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고 이걸 우리 팀의 아이디어로 승화시키자, 이런 브레인스토밍의 기법을 3주차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는 비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많이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원들끼리 서로 상호 협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는 훈련이 바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4주 차이는 린 스타트업 팀 프로젝트 1이라는 과제인데요. 이제 보통 이 수업은 팀별로 팀 한 8개 조 또는 10개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면 각 팀원들끼리 각자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아이디에이션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발표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사업화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팀원끼리 상호 협동하는 그런 과정을 린 스타트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라는 일 과정이라는 게
각자 예를 들어서 5명의 팀원이 있다. 5명의 팀원들이 각각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게 되면 5개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5개 아이디어 중에 각자 아이디어를 발표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다 동의하나 하고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습이고요. 그게 바로 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5주차는 팀 프로젝트 2가 되는데요. 첫 번째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사업에 필요한 건지, 사업에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지, 기술은 어떻게 돼야 될지, 사람 몇 명이나 필요할지,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소통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구체화되고 아이템이 발전하고 그런 보식화되는 어떤 구체적인 시각적인 어떤 도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에는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4주차 또는 5주차에 나왔던 팀 플레이를 가지고 팀원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됩니다. 팀 프로젝트 발표하면 그게 다른 조하고 또 우리 조하고의 차별성이 뭘까? 또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와 똑같이 서로 유사한 서비스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고 그걸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팀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에 참가하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발표를 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평가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팀 프로젝트의 발표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에는 고객 개발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고객 개발이라 하면 카카오의 고객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 그 고객이 누굴까요? 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주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팀원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의 가장 타겟이 되는 고객이 누군가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견한 사업 아이디어의 고객이 누구일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학생들이 고객일까? 아니면 주부가 고객일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고객일까? 이것을 고객 개발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객 개발 방법론이고요. 이건 물론 마찬가지 이론적인 수업은 간단하게 하지만 나머지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8주차가 바로 이제 중간평가인데요. 중간평가는 팀별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별 아이디어를 하면 통상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평가 기준이 이 아이템이 창의적인가, 이 아이템이 범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아이템이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 아이템이 대중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팀별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게 바로 중간평가고요. 이거는 각 개인한테 점수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팀별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팀원들의 상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잘 상호 협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셔야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9주차에는 제가 7주차 이야기했던 고객 개발 실전 연습을 합니다. 고객 개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연습할까? 고객을 만났을 때 뭘로 인터뷰를 할까? 고객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뭘까? 대부분 고객 만나기 전에 내가 말로 설명은 고객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시제품을 가지고 가겠죠. 또는 내가 이론 손으로 쓰거나 종이로 만들거나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고객 개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객 개발 실전 연습이 되겠습니다. 10주 차이는 인터뷰 아까 9주 차이 한 것처럼 인터뷰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 할 때 인터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인터뷰를 막연하게 어떤 로직이라든가 프로세스 없이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설문조사 형태가 양식이 갖춰져 있고 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객이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터뷰를 이런 기법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법을 배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그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내 아이템은 고객들이 좋아하는구나. 고객들은 이 아이템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고객들이 원하는 아이템은 뭘까? 그래서 내 아이템을 좀 바꿔볼까? 이런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터뷰 기법이고요. 자, 12주차에는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물론 뭐 복잡하게 그 1부터 100까지를 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창업 아이디어가 복잡하거나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만 발견하고 핵심적인 기능만 발견한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장 쉽게 또는 소비자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준 게 우리 창업 아이디어의 핵심이잖아요. 스마트폰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과연 고객들한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정리하는 기법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주차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하면 기술 창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술 혁신적인 창업. 4차 산업, 뭐 IoT, VR, AR,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걸 주로 창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업이 그런 게 되면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생활 속에서도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또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이걸 어떻게 하면 사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12주차에 되어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13주차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실습을 배우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전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과목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13주차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주차와 15주차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 실습 과정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일단 1주차부터 13주차에 배웠던 고객 개발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사업계획서를 배웠던 교과목들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 쓸까 이것만 배웠는데 이 창업 아이디어 발산의 실습은 고객 개발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내 사업 아이템에 가장 최적화된 고객이 누굴까를 인지하고 그 고객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쓰는 거거든요. 고객이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 고객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구체화 시켜보자. 이게 14주차, 15주차에 나오는 사업계획서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인별로 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고사 전 단계는 팀별 훈련이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개인별로 자기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객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실습하면 최종적으로 14주차, 15주차가 사업계획서 실습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업계획서가 다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15주차의 마지막이라든가 16주차에 여러분들이 그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제출한 걸 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서 제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고객 개발 훈련은 얼마큼 되어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중간고사 때 평가한 것처럼 이 팀별 훈련 과제도 똑같지만 개인별 사업계획서 실습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템이 정말 창의적인가, 이 아이템이 경제적인가, 이 아이템이 수익성이 좋은가, 또는 이 아이템이 혁신적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개인별로 사업계획서 실습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아이디어 발사 및 실습은 우리가 미처 중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고 또는 평소 때 내가 이게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사업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과정이 있을 경우에 한번 사업에 이런 수업 과정에 도전하셔가지고 이게 구체화시키는 걸로 아마 실습하게 되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교과목을 통해서 끝난 이후에 사업을 창업을 하든 아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하든 간에 사업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집이 되지 않는 과정이고요. 통상적으로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시고 그 수업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이 전국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전국 과목을 수업하면서 배웠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이런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으신다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는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사회 진출하실 때도 야,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